마을 어귀 당산나무 아래 앉아 있으면 바람 소리가 사람 마음을 훑고 지나가곤 하지요. 이 늙은이 예전에는 참 못난 구석이 많았답니다. 남들 다 하는 인심 한번 베풀 줄 몰랐고네. 배 곤는 건 참아도 남 챙겨주는 건 죽기보다 싫어했거든요. 우리 손주 녀석이 학교 다녀와서 배가 고프다고 칭얼대면 밥상 차려주기는커녕 네 애미가 오면 먹어라 왜 늙은이 등만 처먹으려 하느냐 몇 핀잔을 주기 일쑤였지요. 내 성격이 워낙 고약해서 동네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답니다. 손주가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내 조용한 시간에 끼어들어 밥 달라 보채는 게 귀찮고 성가시게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아침이었답니다. 학교 가는 손주 녀석 도시락을 싸야 하는데 나는 며느리에게 퉁명스럽게 소리를 질렀지요. 너는 시어미가 밥 짓는 꼴을 못 보느냐? 왜 내가 이 나이에 애 도시락까지 챙겨야 하느냐? 며느리를 부엌으로 밀어 넣었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도시락을 쌌지요. 나는 그 옆에서 뒷짐지고 서서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았답니다. 반찬은 왜 이리 부실하냐 고기 한 점 없어서 애가 학교 가서 기운이나 쓰겠느냐 몇 독한 말을 퍼부었거든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사람을 상처 입힌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답니다. 오직 내 기분과 내 편안만이 세상의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답니다. 며느리가 도시락 가방에 넣어두었던 쌈짓돈 5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평소에 그 돈을 어디에 쓸지 꼼꼼하게 기록해두던 나였거든요. 장날에 사야 할 약값과 전기세 명목으로 모아둔 돈이었는데 눈앞에서 사라지니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지요. 나는 며느리가 그 돈을 훔쳐 친정으로 보냈거나 어디 딴 데 썼을 거라 굳게 믿었답니다. 내 돈 내놔라이 도둑년아 하며 며느리를 몰아세웠지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저는 본 적도 없어 요어머님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 눈물조차 악어의 눈물이라고 치부했답니다. 정말 내 마음은 바짝 마른 장작처럼 인정머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나는 마을 어귀 당산나무 아래에 앉아 씩씩거리고 있었답니다. 그때 나무 밑 틈새에 떨어진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지요. 펴보니 며느리가 읍내시장에서 떼어온 영수증들이었답니다. 약국과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알 수 없는 의학용어들이 줄을 지어 있었지요. 내 돈이 사라진 날짜와 며느리가 병원 근처를 서성였던 시간이 겹쳐 보였답니다. 그제야 나는 며느리가 돈을 훔친 게 아니라 뒤론가 급하게 썼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미안함보다는 내 돈을 왜 상의도 없이 썼느냐는 억울함이 앞섰답니다. 참으로 못나고 추악한 생각이었지요. 마을길을 따라가 보니 며느리는 이미 도시락도 챙기지 못한 채 급히 어디론가 떠나고 없었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낡은 가방을 주워들었지요.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누런 종이에 쌓인 낡은 부적 한 장이 툭 튀어나왔답니다. 붓글씨로 무언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는데 부적이라기보다는 손주의 건강을 기원하는 며느리의 간절한 일기장 같았지요. 우리 아이 제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어머님께는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라고 적힌 글귀를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답니다. 나는 왜 며느리의 진심을 짓밟고 저토록 모질게 굴었을까요? 마을 회관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 흉을 보며 돈 문제로 떠들썩하게 소동을 피웠던 지난 날이 떠올랐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내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 고 소리치며 정작 며느리가 나를 위해 숨겨왔던 진실은 보려 하지 않았지요.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나는 내 분노를 정당화하기에 바빴답니다. 그 모진 말들이 며느리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대못을 박았을지 지금 생각하면 뼈가 저릴 정도로 후회가 밀려온답니다. 나는 그저 내 손에 쥐어진 돈 5만 원에 눈이 멀어가장 소중한 며느리의 사랑을 저버렸던 것이지요. 사흘 뒤 나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읍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향했던 곳이 읍내라는 말을 듣고 낡은 부적 한 장을 손에 쥔 채 병원을 찾아갔지요. 병원 복도에 들어서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답니다. 접수처에서 며느리의 이름을 확인하고 서둘러 병실로 향했지요.
복도 끝 의자에 며느리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답니다. 나는 화를 내러왔으면서 도며느리의 초췌한 모습을 보자마자 입이 굳어버렸지요. 며느리는 나를 보고 깜짝 놀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아프게 느껴지던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는 손주가 며칠 전부터 고열에 시달려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답니다. 내가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던 그날 밤아이는 밤새도록 열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며느리는 그 돈을 가져가서 아이의 해열제와 검사비로 썼던 거였답니다. 며느리가 보여준 영수증 뭉치와 병원 서류에는 아이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흔적들이 가득했지요.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며느리가 왜 그렇게 급하게 떠났는지, 왜 도시락을 챙길 여유조차 없었는지 모든 게 내 탓이었거든요. 나는 병원 대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낡은 부적을 펴보았답니다. 부적 뒷면에는 며느리가 아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매일 얼마씩 저축하고 어디서 푼돈을 모았는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답니다.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갈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지요. 내가 모질게 굴 때마다 며느리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지키려 했던 것이었답니다. 낡은 부적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며느리가 삶을 지탱하며 매일매일 적어내려간 간절한 기도의 기록이었답니다. 나는 내 못난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답니다.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며느리의 손을 붙잡았지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사람이 아니었다 며 바닥을 치며 통곡했답니다. 며느리의 손은 너무나 거칠고 말라 있었지요. 나의 무지와 고집이 며느리를 이 지경까지 몰아세웠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답니다. 며느리는 나를 안아주며 오히려 울지 말라고 다독였지요. 그 따뜻한 포옹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내어 울었답니다. 내 못난 자존심이 며느리의 고귀한 희생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지요. 평생 처음으로 타인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우리 집 마당 당산나무 아래 평상에 다시 앉았답니다. 손주는 다행히 건강을 되찾아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지요. 며느리가 정성껏 싼 도시락을 둘이서 나누어 먹었답니다. 밥알 하나하나에 며느리의 정성이 느껴져 목이 메었지요. 예전에 나는 밥 한 끼도 귀찮아했던 못난 시어미였지만 지금은 그 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보약이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낡은 부적은 이제 내 방 깊숙한 곳에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답니다. 그 부적이 내 못난 마음을 씻어내고 비로소 사람이 되어가는 길을 알려주었거든요. 참으로 긴 세월을 고집만 부리며 살았답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 것만 챙기기에 급급했던 지난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낀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늦게라도 변할 수 있는 법인가 봅니다. 오늘 내가 나누는 이 밥 한 끼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어제의 나를 용서해주는 유일한 방식이겠지요. 며느리의 말없는 희생과 아이의 웃음소리가 당산나무 아래로 번져나가는 지금 나는 비로소 평온함을 느낀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이 못난 성격을 버리고 오직 베풀고 사랑하며 살겠노라고죠. 당산나무 아래에 대고 몇 번이고 다짐했답니다. 마음의 빚은 갚아도 끝이 없지만 그래도 오늘처럼 서로 마주보며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랍니다. 며느리가 내어주는 물 한 잔도 손주가 건네는 작은 미소 하나도 예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귀한 선물임을 이제는 알거든요. 이 낡은 부적이 주는 교훈은 단순히 돈의 가치가 아니었답니다. 서로를 향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덮어주는 진심 어린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준 인생의 스승이었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는 이 따뜻한 온기로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겠지요. 그것이야말로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일 테니까요.